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왜냐?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이 부분 농민들이 봉기하는 내용인데요. 농민들이 봉기한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약간 지배층들이 있고 피지배층들이 있을 때 이 억압에 억눌려 살던 농민들이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바로 수행평가 내용이기 때문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학기 때 그 고려 이자견 부분 제가 수행 전에 영상 찍어 올렸더니 조회수 그래도 여러분 많이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거 빨리 찍어보려고 제가 토요일에 학교까지 나왔어요. 그럼 빨리 찍어서 올려요. 여러분들이 이틀 동안 보겠죠. 자, 보자. 첫 번째 내용은 삼정의 문란,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은 새로운 종교와 사상의 유행. 이 두 가지가 뭐라고 볼 수 있냐? 바로 이 농민봉기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민봉기라는 거, 농민들이 나의 불만을 들고 일어나서 반란 일으키는 건데, 그렇게 되기까지 사회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위에 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삼정의 문란, 제목부터 볼까요? 삼정, 이거 수업 시간에 봤던 단어죠. 삼정이란 무엇이다? 조선 후기에 국가 재정을 통틀어 부르는 말인데, 더 나아가면 이게 무슨 말이냐? 전정, 군정, 환곡이라는 세 가지 세금 제도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란했대. 문란하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은 어떤 친구가 뭐라 했더라? 야한 거다 라고 했어요. 맞아,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문란하면은 이거는 성적으로 좀 문란하다 그런 말이지만, 제도가 문란하면 제도가 뭔가 좀 세계적이지 않고 규칙이 망가지고 이런 제도가 붕괴되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삼정이 문란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삼정, 세금을 걷는 제도가 붕괴되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먼저 읽어볼게요. 백성들 생활이 어려웠대. 왜냐? 세도 가문, 이거 왕실과 혼인관계에 있는 일부 가문들이 정권을 독점하면서 내 맘대로 하니까 백성들 생활이 어려웠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 자연재해랑 전염병까지 아주 많았어. 그럼 이거 사람들 돈도 삥 뜯기고 아주 사회도 혼란스럽고, 이렇게 생각해볼까? 여러분, 최근에 전염병으로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 때 우리 정부가 살기 편하라고 뭘 줬느냐? 민생지원금 줬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민생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에서 우리 백신 들여오느라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더 내놓아라 하고 세금을 늘렸다면 이때도 아마 사람들 반란이 심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세도정치하에서 세금은 삥 뜯기고 전염병도 많고 이런 상황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심지어 여러 명목의 세금을 납부한 것뿐만 아니라 부패한 관리들, 얘네 누구겠어? 세도 가문의 돈 삥 뜯기느라 또는 내 맘대로 배불리느라 아주 바쁜 탐관오리들이겠지. 얘네들이 이제 세금을 많이 거두면서 사람들이 고통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 상세한 내용이 아래 나와 있어요. 우리 수업 시간엔 이걸 위주로 봤었죠. 전정이라는 거, 밭의 세금을 매기는 거야. 그럼 따지자면 영정법이라거나 또 대동법이라거나 이런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걷는 세금들을 전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군정. 군역이지, 그치? 이거 군역이야. 군역이 군정이고, 마지막 환곡. 말하자면 봄에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받는 춘대 추납이라고 여러분 어려운 말로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기억하지 말고 곡식을 빌려주어서 구제시키는 그런 제도가 이 환곡입니다. 내용을 볼까? 황무지, 곡식이 나지 않는 땅이야. 그럼 이거 원래 세금을 내야 되는 밭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세금 일단 네가 내라 라고 무조건 부과시키는 거. 두 번째, 돌아가신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한테 군역 내라고 하는 거 정당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군역은 16세에서 60세까지의 성인 남자들만 내는 건데, 돌아가신 아버지라거나 어린 아들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무조건 군역을 내라고 삥 뜯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억지로 곡식을 떠안겨줘. 그 다음에 심지어 이거 곡식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완전 패급 곡식을 줍니다. 그 다음에 가을엔 어떻게 해? 이 곡식 플러스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는 게 당시 정부의 환곡 운영 방식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얘들아? 이거 전반적으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세금 많이 삥 뜯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이미 픽패했을 거야. 이미 세금을 너무 많이 내면서 사람들의 삶이 고달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힘든 사람들에게 더 와닿기 쉬운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종교인데요.
종교가 유행한다는 거는 당시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의 종교는 개개인의 심신 수양과 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좀 안정,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은 사회가 불안정해서 종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치만 이렇게 불안정할 때에는 종교가 더 횡행하기도 한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어떤 종교가 있나 하나씩 끊어보도록 하자. 첫 번째는 정감록이에요. 정감록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정감록 앞뒤에 있는 겹꺽쇠에서 볼 수 있듯이 이거 책 이름입니다. 무슨 책이냐면 여기 있어. 예언서야. 예언서인데 정치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성씨는 누군데? 이씨야. 이씨성을 가진 사람이 왕인데 정씨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거? 정씨가 왕이 되길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정감록을 많이 읽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지. 봐봐. 예언사상과 민간사상, 근데 정감록이 널리 읽혔다라는 말. 많은 사람들이 정씨가 왕이 되길 바라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다음은 미륵이야. 미륵이 누구라고? 우리 세상이 말세일 때 우리 세상에 미륵이 와서 백성들을 구제해 줄 것이다 라고 믿어지는 그런 종류의 부처인데 이 부처가 내려와서 우리를 구제해 줄 것이다 라는 신앙이 퍼지게 되고 또 무속신앙, 기댈 데가 없으니까 굿도 하고 풀이도 하면서 복을 빌었다라는 당시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종교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천주교, 두 번째는 동학인데요. 천주교는 당연히 이때 외국에서 들어왔겠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양에서 다이렉트로 들어온 것보다는 중국을 통해 들어왔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왜냐? 이거 연행사라는 사절단을 통해서 다들 중국에 갔다 오면서 천주교를 배워왔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천주교라는 거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 일단은 평등 사상을 강조했어. 우리나라의 신분제에 맞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도 사실 기독교를 가진 사람들은 명절 이런 때에 차례를 올리거나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왜냐? 유령에게 좀 이렇게 뭔가 기댄다는 게 교리에 어긋나기 때문이지. 그럼 이 천주교 사람들 우리나라처럼 유교를 기반으로 한 이런 질서에 맞을 수 있을까? 아니, 난 천주교를 믿기 때문에 유교 질서에 동조할 수 없어 하면서 우리나라 질서를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금지시켰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금지받는 학문들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주류 계층이 아닙니다. 주류가 아니었던 어떤 계열? 남인 계열. 왜 남인이 비주류야? 자, 생각해봐. 3초. 자, 태초에 동인과 서인이 있었어.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었어. 그러다가 북인은 광해군이 인조반정을 당함과 함께 사라졌어. 그럼 남은 게 누구야? 남인과 서인이지.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쭉 싸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 예송인이 환국인이 하면서 싸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결국 이긴 게 누구야? 서인이 이겼어. 서인이 이기고 나서 남인 어떻게 할까를 두고서 노소로 나뉘었지. 그러니까 지금 진 건 누구니? 남인이야. 남인은 지금 약자란 말이야. 남인들이 이 종교를 믿기 시작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점점 우리 사회에서 약했던 사람들인 중인, 산민, 부녀자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이 당시의 천주교입니다. 자, 다음 아래는 동학이야. 서학이 유행하자 이거에 대응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게 동학입니다. 이거 만든 사람은 최재우라는 몰락 양반인데 뭘 합쳤느냐? 불교와 유교, 도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던 중국 기반의 다양한 사상들을 다 합쳐놓은 게 당시 동학이에요. 그리고 또 뭘 합쳤냐? 민간신앙까지 합칩니다. 그럼 말하자면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걸 모두 합쳐가지고 큰 종교 하나로 만든 게 동학이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얘네 또 뭘 중요했냐? 평등 사상을 강조했어. 왜냐? 서학 영향 받았다는 거지. 그걸 보여주는 키워드는 인내천이야. 사람이 곧 하늘이다. 우리는 하늘과 같다. 모두 동등하다. 평등.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신분 질서를 위협하는 거잖아. 그럼 정부에게 탄압받을 수밖에 없어. 정부는 이것도 탄압을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재우라는 사람 어떻게 됐냐? 처형당합니다. 이걸 뒤에 이어받은 사람이 최시현이란 사람인데 동경대전이랑 용담유사라는 교리를 새롭게 써내면서 동학 정비를 새롭게 했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너무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기억하기보다는 이렇게 삼정이 문란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마음 불안했던 걸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정감록, 미륵, 천주교, 동학의 이런 유행이다 라는 큰 틀의 사회 모습 자체를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이제 홍경래랑 임실 농민봉기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